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소진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어로 영상을 찍어볼 예정인데요. 한국어로 찍는 이유는 바로 유니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게이오 대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 경제학과를 지금 전공하고 있고요. 유니클로에서 일한 지는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일했으니 이제 조금 유니클로 알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쌓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오늘은 실제 업무 환경이랑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이 아르바이트를 추천하는지까지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딱 작년 4월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유니클로 알바 업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되게 체계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유니클로가 빨리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잘 짜여진 매뉴얼이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그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짜여진 환경입니다. 사람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텐조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샤인, 그 다음에 아르바이터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텐조는 이제 가게장, 그리고 사원분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저가 아르바이트생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샤인상이랑 텐조는 얼마 받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 템포에서는 저는 1시간에 1,500엔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도토로에 비해서는 더 체계적이어서 일을 배우기 쉽다라고는 느꼈어요. 근데 이제 옷가게니까 옷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니클로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되게 세분화돼서 역할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매장, 진열대가 있는 곳을 텐토라고 부르는데요. 텐토를 보는 사람, 우먼즈 섹션을 보는 사람, 맨즈 섹션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토코호라고 뒤에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피팅그룸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레지라고 해서 동계사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분화돼서 일이 있는데 그 역할에 그 분야를 맡는 사람들의 또 세세한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매뉴얼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가끔 텐토가 와서 김무상 우리 텐토 앞에서 뭘 해야 되지? 하고 가끔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도 있고요. 룸에서도 짜여진 그 매뉴얼에 따라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짜여진 그 룰대로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적어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은 혼을 막 크게 내지는 않으셨지만 다시 기억해, 다시 공부해보세요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냥 옷만 접어도 안 되고 옷 접는 거에도 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거에도 다 순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익숙해지기까지가 4개월에서 6개월, 반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은 어떤 직급에 상관없이 다 존댓말을 쓰는 그 문화가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너 지금 아르바이트생이니까 내가 너 막대할게. 아르바이트생이니까 너 좀 더 일해. 이런 게 없었고 정말 깍듯하게 존경어를 쓰시면서 서로를 대했던 것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대신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만큼 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약간 숨겨져 있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또래 친구들은 대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샤인상들은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친구를 만들 수는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장점을 얘기해 볼 건데요. 장점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니클로가 빡센 기업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유니클로에서 일한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태도도 알 수 있고 존경어나 이런 거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겠구나를 인식을 하셔서 되게 좋게 보여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어가 많이 느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뉴얼대로 일본어를 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동료들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도 고객님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 일본어로 떠들어야 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어, 그다음 높임말을 써서 얘기를 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일본어가 느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일단 유니클로 특성상 고객 한
분을 이렇게 일단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끝까지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일본어를 몰라서 도망치고 싶어도 그 고객님이 퀘스트한 그런 일을 끝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 이해를 했었어야 됐고, 또 고객님이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까지 기업인의 입장으로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일을 했어서 그런지 일본어가 말고 일 처리 능력도 되게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그러니까 유니클로 자체가 되게 빡센 아르바이트로 유명해요. 근데 저같이 외국인이 가서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는 상태로 외국인이 가서 일을 해야 할 때는 멘탈이 되게 강해져요.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한 번에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지만 저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두세 번은 물어야 됐고, 제가 물어보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물어보는 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무서워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유니클로 매장은 일단 되게 모든 것이 되게 빨랐어요. 사람도 되게 많이 왔고 외국인 손님도 많았고 일본인 손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그 다음에 동료들이랑 인카무라고 하거든요. 인카무로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옷을 개는 행동까지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멘탈이 터지지만 그 멘탈을 부여잡는 연습만 거의 반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옷을 개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비교적으로 친구를 사귀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바 같은 자리에서는 친구를 잘 안 만들려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사생활은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분리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일단은 유니클로 자체가 정말 빡센 일이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하면은 약간 동질감이 생겨요. 나도 너무 힘든데 내 거 빨리 끝내서 너 거 좀 도와줄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직 못 끝내서 나 좀 도와줘 해서 팔로우 좀 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동질감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약간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친구들을 조금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요. 시급은 1,500엔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옷을 매 시즌마다 사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할인되어 있는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시즌이 지난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니클로 직원은 걸어다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매장대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입는 게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2달에 한 번씩은 옷을 사야 하는 건데 직원 할인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 30%라고 했을 때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일해보고 막상 옷을 사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바지 한 벌, 그다음에 위에 티셔츠 한 벌 사니까 벌써 6,000엔, 6만 원이네? 내 일한 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점점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유니클로에서 일을 해서 약간 일 때문에 옷을 사게 되면 옷장이 유니클로 옷으로 가득 차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도 유니클로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것도 입을 수가 없어요. 꼭 칼라, 약간 이렇게 깃대라 하나요? 칼라가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또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고 이럴 수 없어서 되게 옷을 약간 2번 사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빡세다는 점입니다. 제가 도토로에서 일을 했을 때는 정말 단순 노동이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했으면 됐었는데 유니클로는 조금 더 적극성이 필요했던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가 끝이 아니고 약간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손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매장대에 재고는 다 있는가, 이 티셔츠가 S, M, L, XL까지 사이즈가 다 있는가, 재고를 체크를 매일매일 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일단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시간 시프트를 넣어서 일을 한다 하면 그냥 5시간 계속 그냥 말하면서 그냥 옷을 접고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뒤에서 약간 어슬렁어슬렁거리는 팬초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무상 일을 해야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를 막 일을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한 번에 동시에 3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옷을 개면서 인감으로 이제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손님이 물어보시는 물건에 대한
난 얘기도 해야 되고 재고도 찾아드려야 되고, 그래서 처음 입사하면은 저는 이 모든 걸 한 번 하기 되게 벅차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를 극복했던 거는 그냥 꾹 참고 했었던 것. 그 다음에 반년이 지나도 힘들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은 그냥 약간 멘탈을 겨우겨우 잡아가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단점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일본어 경어, 종경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인 추천을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인턴 같은 아르바이트에서도 일본어를 할 때 일본어를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경어 쓰는 게 되게 익숙하시네요 라는 코멘트도 받았어요. 그거는 일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좋은 꼭 가져가야 할 기본 필수 매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경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해봤으면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유니클로 좋아하시는 분이 일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기본 티지만 또 그때 트렌드에 맞게 변형을 해줘서 옷을 변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보는 재미도 있고 여기 유니클로에서 일을 할 때 약간 요즘 트렌드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서 되게 그것도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하시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 두도 없는데 이라시마세 고라이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이걸 1분에 한 번씩 외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숙기가 없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문제보다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게 조금 니 같아 싫어하신다 하면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유니클로를 곧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딱히 큰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니클로에서 1년 일을 하다 보니 웬만한 건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마케팅 관련 일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니클로를 조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 더 일을 할 거니까요. 또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브이로그도 찍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있다면 코멘트 섹션에 달아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